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 오랜만에 인사 뵙는데, 일단은 제가 길고 꾸준하게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야구 5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 주니치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주니치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한신의 선호도가 되게 좀 높게 잡히는 매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뒷심 싸움에 가져갔을 때 주니치가 1점차 승리를 챙겨갔었죠. 1점차 승리를 챙겨갔었고, 양 팀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승조를 전부 다 쓰고 왔어요. 뭐 시미즈라든지 뭐 유키라든지 후지시마라든지 필승조 자원들을 전부 다 쓰고 왔다고 한다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와사키라든지 뭐 다이치 정도를 쓰지 않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투수 운영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여유로운 팀은 한신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서 뒷심에서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자, 오늘 여기서 한신의 선발은 사이키가 등판합니다. 이제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뭐 스플리터, 커브까지 무한 파이어볼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형적인 파워 피처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페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 뭐 볼끝 전부 다 좋고요. 이제 스플리터라는 확실한 위닝샷도 갖추고 있다. 강점이 되게 많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닝 대비 볼넷이 좀 많은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커맨드도 조금 안정감이 잡히다 보니까 최근의 경기력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 사이키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뭐 거의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주니치의 선발은 다카시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까지 주력으로 가져가는 유형이고요. 근데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터가 밸류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이라든지 몰리는 하이 페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장타로, 정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이제 뭐 WHP라든지 방어를 데뷔했을 때 이번 시즌 기록 자체가 많이 안 좋아졌죠. 많이 안 좋아졌고, 지금 뭐 정타에 대한 억제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신도 사실 뭐 최근에 나쁘지 않은 타격감, 득점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직선 구종에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한신이 충분히 타카시를 괴롭혀줄 타선에서의 힘은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타카시가 한신을 만나서 총 3번의 경기에서는 17이닝 동안 10자체 5.29로 많이 약했었던 부분들 역시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선발 싸움에서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뒷심 싸움 구간에서도 최근에 둘 다 좋은 건 맞지만 오늘 조금 더 압도적인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한신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신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까지도 예측해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우치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우치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아마 히로시마에 한 8시까지 이제 우천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슈는 있습니다.
자, 홈팀 히로시마가 최근의 경기력은 확연하게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연패 구간이 7연패까지 장줄이 되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히로시마의 경기력은 명확하게 지금 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1.4득점에다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3.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 히로시마가 아지마에게 완전 꽁꽁 묶이면서 팀 완봉패를 당하고 왔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라는 부분 역시도 좀 거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로시마의 선발이 오세라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우한 3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뺏어주는 약간 요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빙볼도 괜찮고 뭐 장타에 대한 억제, 이번 시즌 85.1 동안 피홈런도 단 5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코하마도 사실 이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몇이죠? 1할 9푼 3리. 타격감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사노라든지 뭐 슈고 마키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의존도 자체도 많이 높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세라를 만나서 좋은 모습을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죠,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히로시마가 오늘 오세라를 등판시키는 만큼 실점에 대한 억제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다만 원정팀 요코하마 오늘 트레버 바우어 등판합니다. 일단 6월달이 진짜 좀 안 좋았어요, 바우어가. 일단은 6번의 등판을 나와서 37.1인 동안 22자책 방울로 환산을 했을 시에 5.3이 잡혔거든요.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은 페스볼이 많이 죽었습니다. 페스볼이 많이 죽었고요. 그나마 이제 커브가 나쁘지는 않은데 히로시마가 커브 볼을 상대로 했을 때 팀 OPS가 몇이다? 0.655.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커브를 또 잘 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히로시마가 반등각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 트레버 바우어를 상대로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두고 싶기는 하고요. 어쨌든 뭐 우치 이슈가 있고 이렇게 뭐 경기 자체가 밸류가 높은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봐야 된다. 이 경기를 어디가 이길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히로시마가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랑 니오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딱 봐도 세이브, 그 다음에 니오넴 양 팀의 선발들이 에이스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유타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의 아마라든지 이런 에이스급 선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세이브의 선발 유타로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커브까지 이용해주는 파워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위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무브먼트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아요. 땅볼 유도도 괜찮고요.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존 안으로 들어가는 공들이 사실 커트 되는 비율이라든지 정타로 맞아 나가는 비율이라든지 요런 게 낮지는 않아요. 꽤나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이닝 이팅에서는 아쉬웠던 적이 꽤나 많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니오넴이 야수들의 집중력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9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익이가 이제 홈런이 또 5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너무나도 또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 유타 로로 니오넴의 빠따를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계속 컨택하고 뭐 파울 만들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유타로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높게 설정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니오넴의 선발은 기타야마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리터라든지 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되게 좋아요. 구위가 되게 좋고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 기타야마가. 그리고 사실 세이브가 최근에 뭐 출루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력은 워낙에 또 결여가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기타야마를 만났을 때 세이브는 사실 뭐 거의 득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니오넴이 불펜도 최근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제도 사실 타치가 완봉을 하고 왔죠. 아, 완봉이 아니라 완투를 하고 왔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선발이라든지 뭐 이제 타격 싸움이라든지 게다가 뒷심 싸움에서까지도 니오넴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세이브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 역시도 뭐 참고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랑 라쿠텐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오릭스가 6대7로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어제. 경기를 지고 왔고요. 양 팀 다 사실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안 됐어요. 불펜 소모도 양 팀 다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은데 라쿠텐 선발 먼저 볼게요. 자, 후지 등판합니다. 오늘 14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피니스 피처로 보시면 될 것 같죠. 피니스 피처에 가까운 유형인데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게 뭐다?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후지가 홈에서 총 3번의 경기에서는 18.1 동안 이 자책 0.98 되게 좋았는데 원정에서 가져가는 지금 9번의 경기에서는 46.2이닝 동안 21자책 4.05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점에 대한 억제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득점에 대한 지원은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오릭스는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죠? 0.707. 리그 전체 몇이?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이라든지 최근 오릭스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후지가 이거는 잘 던져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기대치 자체를 저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타지마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이죠. 뭐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흐름이 좋은 건 아니고 라쿠텐도 최근에 뭐 팀 타율이라든지 최근 5경기에서 2할 7푼 8리까지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요.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역시나 나쁘지 않고요.
다만 라프텐은 조금 거슬리는 게 이렇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0.607로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정에서 가져가는 부분인 점 역시도 거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라프텐이 이렇게 좀 장타에 대한 능력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펀치력에 대한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타지마 상대로 연속해서 안타를 뽑아낼 수 있을지를 감안해 본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도 좀 저는 열어두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선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상성에서 강점을 가져가는 팀은 오릭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릭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 정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소뱅이랑 지바 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지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뱅의 연승 구간, 이제 3연패 끝나고 나서 2연승으로 지금 연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소뱅이 3연패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무득점, 빵점, 빵점, 빵점 이랬던 소뱅의 타선이 최근 연승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가 브라이언 서먼스가 등판해요. 일단은 144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스플리터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가장 거슬리는 건 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조금 많아요. 볼넷이 조금 많은 편이고, 게다가 이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뱅 같은 경우에도 패스볼을 가장 또 잘 치는 팀 중에 하나고,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지켜봐줄 수 있는, 커트해낼 수 있는 선구안이라든지 컨택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브라이언 서먼스가 이 소뱅을 상대로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한들 지금 이 지바 롯데가 이 뭐 서먼스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필딩에서도 조금 안 좋은 모습들, 실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소뱅은 최근 타선에서의 흐름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바 롯데가 좀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오제키가 등판합니다. 오제키가 등판하는데 최근 5경기 너무 좋아요. 진짜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37이닝 동안 3자책 방울로 환산한다면 0.73. 흐름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뭐 지바 롯데가 그렇게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팀인가? 아니면은 지바 롯데의 타선이 고점이 높은 팀인가? 이런 부분을 전부 생각해 봤을 때, 감안해 봤을 때 지바 롯데 이제 받는 가능성보다는 최근에 좋았던 오제키를 믿어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충분히 소뱅이 이제 리드를 가져가면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라든지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지바 롯데보다는 소뱅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이라든지 최근 야수들의 집중력을 감안해 봤을 때 소뱅의 승리,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은 다득점까지도
뭐 저는 가능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경기 살펴봤고요. 유튜브 형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일단 제가 정말 좀 길게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준비해왔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들 와주시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